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자아자찬, 정신승리만 가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혈세탕전으로 국민들 지탄을 받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입니까? 회개하기 거지없는 주장입니다.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특권입니다. 계속 뭐 김건희 여사 특검 하자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사실 결혼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개인 사인의 일이고요.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부인으로 있을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한다면 오히려 이 김정숙 여사 특검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보신 그대로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다시 공식 행보를 이어갔고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김건희 여사 모두 특검하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죠. 그런데 이 미묘한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면서 김정숙 여사가 과거에 인도의 세계적인 관광지 타지마할을 왜 갔는지를 두고 다시 한번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독 외교라고 표현한 걸 두고 여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부터 써야 된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아내가 참석한 것은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다. 인도 정부의 초청을 고사했다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해서 초청했다. 다음 화면 볼까요? 그러니 이야기를 회고록에서 소상히하는 이유,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당의 공세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때문에 출간을 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이 더 불이 붙은 모양새가 됐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뭐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고 국정감사라든지 국회 상임위 질문에서 수차례 걸쳐서 나왔고 또 당시에 문건을 통해서 인도 정부가 우리의 장관의 어떤 초청을 했다라는 것도 다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 자체가 뭐 정권이 끝나면서 흐지부지된 사건인데요. 근데 왜 이걸 다시 지금 이 회고록을 통해서 또 다시 이렇게 이슈로 부각시키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부인의 첫 번째 단독 어떤 행보였다, 외교였다라고 하는 그 규정 자체는 지금 벌써 또 박지원 당선인이 무슨 소리냐, 지금 그 전에 이호 여사가 이미 유엔을 방문해서 유엔에서 연설한 바가 있고 단독으로 한 바 있는데 왜 이걸 또 단독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논쟁이 지금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거는 뭐 이제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위를 당긴 만큼 논란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가려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 이게 참 피로감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논쟁이 되어 왔는데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논쟁 자체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번에 이상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참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결국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이와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공방이 벌어지고 또 이 여당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벌어지면서 자칫 특검 정국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전망도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말씀도 앞서 뭐 여권 관계자들이 얘기했다시피 실제로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일단 모르겠지만 만약에 특검이 도입이 된다면 김정숙 여사 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이 지금 일어났었고 사실 당시에도 국민들이 많이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시에 지금 인도 정부가 영부인을 초청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한 것이고 또 당시에 이제 대통령 전용기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남용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건 특검 야당이 외치면 먼저 김정숙 여사의 이 해당 건도 특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특검.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그리고 비판하는 쪽이 악의적 왜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인도를 공식 방문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또다시 인도를 방문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배현진 의원, 이거 셀프 초청으로 확인했다. 본인 스스로 초청해서 간 거다. 단독 외교했으면 외교보고서에 남을 것이다. 왜 방문일지 안 썼냐?
4억 원의 혈세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게 여행 목록 쭉 적어놓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냐. 오늘 역공을 여당에서 시작했는데 아까 이현정 의원 말 맞다나 성춘 부의장님.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뭐 최고위 지도부의 뭐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없고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도 없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뭐 대응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미 이 논란은 몇 번이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때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자세히 다뤘던 적도 있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습니다. 이거를 사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 물타기를 한다는 의도를 지울 수가 없고요. 뭐 지금 뭐 특검을 하면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당시에 지금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그 해 말에 바로 11월에 뭔가 착공식도 있고 행사가 있는데 좀 와달라고 모디 총리가 제안을 구두로 했다는 건 아닙니까? 예. 뭐 모디 총리를 뭐 소환할 겁니까? 지금 모디 총리 그때 연임 성공하셔서 지금도 현직 총리신데 뭐 인도 총리를 소환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방법도 없는 걸로 갖고 뭔가 계속 트집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예. 혈세 얘기를 또 하시죠. 그러니까 뭐 3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예. 그걸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외교였냐 이런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저희는 그 부산 엑스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쓴 외교 순방 비용만 532억 원입니다. 예. 기존 249억 원을 넘어서는 거의 300억 원 가량을 예비비를 쓰고 하면서 그 해외 순방을 했는데 엑스포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처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효, 얼마나 실효가 있었느냐로 따져서 이건 실효가 없었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했고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것도 특검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도 맞지 않고 뭔가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흠집 잡기를 하는 걸로밖에 보여진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친 부의장 말씀을 존중하면서도 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예. 뭐 그건 그거대로 따져먹고 민주당이 입장을 안 내는 것 혹은 뭐 윤석열 정부의 엑스포도 또 물타기 아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권에 집중하고 뭐 나중에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죠. 김건희 여사부터 전에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부터 제대로 따져봐야 된다는 게 오늘 주말 새 여당의 얘기였습니다. 일단 그러면 6년 전 인도의 세계적인 관광지 타지마할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과거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대화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서로. 저희가 KTV 한국정책방송의 6년 전 홍보 영상을 다시 한번 소환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당시에 인도 측이 일반인 관광객 출입을 통제하고 국빈급 의전을 받으며 단독 사진을 촬영했다라는 게 한국정책방송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물론 뭐 국빈이니까 외교니까 뭔가 의전 차원에서 있지만 이런 것이 버킷리스트는 아니었냐라는 그 여행에 갈 목적으로 간 거 아니냐, 외유 아니냐라는 게 여권의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지 이거 하나뿐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을 꽤 가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전에 4개월 전에 인도 국빈 방문할 때 여기를 가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이제 타지마할을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타지마할이라는 곳이요 정말 전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서 저렇게 뒷배경에 아무 사람이 나오지 않게 단독 샷을 찍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그건 아마 인도 정부가 뭔가 특별히 배려해서 당시도 보면 일반 관광객들을 출입을 일시 차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것뿐만 아니라 프라하를 간 문제라든지 또 노르웨이 베르겐을 간 문제라든지 그 어떤 일련의 과정들 이것들이 보면 결국은 당시 어떤 뭐 아주 중요한 외교적인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요한 관광지를 대통령 일정에 넣어서 갔던 것이 실제로 김정숙 여사가 본인이 평소 꿈꿔왔던 가고 싶은 곳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간 게 아니냐. 예. 바로 여기도 이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본 행사는 허황우 관련된 행사였는데 예. 마지막 날 이제 타지마할을 방문해서 저렇게 단독 샷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도 정부도 이제 국빈급으로 예우를 해줬고, 예. 뭐 그거야 이제 우리나라 영부인이기 때문에 해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방문 자체가 좀 이게 이 무리한 거 아니겠는가? 특히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방문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격상을 시켜서 간 것. 그거 자체도 상당히 이제 의문스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 다 해당 타지마할 주변을 통제하고 김정숙 여사만 단독 샷을 찍게 해준 인도 정부 혹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권이 뒷말을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청와대는 인도 정부가 김정숙 여사가 참석해주기를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내왔다면서 당시에도 공식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김정숙입니다. 모디 총리의 주빈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Excellency, I am very, very pleased and honored to receive you in India. Because that time we really wanted somebody higher to participate in the Utsav in Ayodhya. But that time I could not imagine that you will be so gracious that you will personally be present. How excited are we and the people of Ayodhya, I can't tell you. 모디 총리님께서 디왈리 축제에 고위급이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저한테 같이 대통령궁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왔으면 또 좋겠다고요. 아까 인도 당시 외교장관이 이런 얘기했죠. 설마 여사님처럼 이렇게 높으신 분이 참석해 주실지는 몰랐습니다. 저희는 장관급 대표만 오셔도 정말 좋은데 의미심장한 말이었죠. 6년 전 저 말. 그리고부터 4년 뒤, 그러니까 2022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 타지마할 방문이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버킷리스트가 아니냐 이후 더 논란이 되자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고위 인사 참석을 희망해옴에 따라 성사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례 보신 적 있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청와대가 해명했던 간곡한 요청, 지속적인 요청이라는 해명과는 달리 당시 인도 현지에서도 영부인이 올 줄 몰랐는데 와줘서 좀 당황한 반응이었습니다. 무조건 출장과 순방을 다녀오면 그 내용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정부 보고서가 남아야 하죠. 그러나 타지마할에 대한 보고서는 누락됐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혹은 여당의 주장 따르면 의혹 제기에 따르면 강재래 변호사님. 네. 원래 이렇게 4억 가까이 들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도 측의 요청은 고위급이었는데 김정숙 여사 가면서 공군 2호기 혹은 경호 차량 뭐 수십 명의 인사들이 대동하면서 돈이 15배 증가했다. 이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인도 측에서 오히려 장관 정도만 오셨어도 괜찮았다. 여사님 오셨던 거 굉장히 놀랍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 다 영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측에서 그리고 또 외교부 문서에서는 문체부 장관에게 출장을 준비하는 것을 요청하는 문서들도 이미 다 공개가 되었는데요. 장관급 정도가 갔으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우리 국비, 우리 혈세로서 들어가는 돈이 한 2,500만 원 정도인데 예. 지금 김정숙 여사가 어찌하여 김정숙 여사가 가게 되었는지 굉장히 여러모로 의심스럽지만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본인의 전용 그 디자이너의 딸 그리고 청와대 요리사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함께 가면서 3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2,500만 원을 할 수 있었던 것에 예산이 한 15배가 들게 된 것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 말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국고손실죄로 이미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배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가 민주당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느냐?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특검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과거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었었고 지금 검찰에 이렇게 고발까지 들어가 있는데 단 한 차례 소환한 것도 없고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찬의 변호사 말씀은 이거예요. 배현진 의원은 인도 정부는 장관오라고 요청했는데 이렇게 공문에서 고위 인사, 장관급 정도가 참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라고 했는데 공문에는 도정환 문체부 장관님이 행사에 참석해 줄 것을 재차 요청. 영부위 관련 내용은 없었는데 갑자기 김정숙 여사가 타지말 순방하는 방문하는 바람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부풀어졌다. 조기현 변호사님. 근데 오늘 여당에서 또 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오류를 지적한 게 있는 게 이게 문 전 대통령 회고록은 해당 인도의 큰 축제 개장식이라고 했는데 개장식도 아니라 착공식이다. 뭔가 순방, 버킷리스트를 축소하기 위해서 개장식이 아니라 착공식이라고 그러니까 착공식인데 개장식이라고 뭔가 부풀려서 얘기했다. 이런 여당의 의혹도 제기했거든요. 글쎄요. 그걸 의도해서 이렇게 왜곡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단순한 기억의 착오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당시에 2018년 7월에 공식 대통령 국빈 방문 때 모디 총리가 11월 공식 초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께서 와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던 거고요. 다만 대통령이 4개월 후에 곧바로 다시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그러면 문화체육부 관광 장관 정도 오시면 좋겠다는 초청장을 낸 것인데 당시 청와대로서는 인도 정부의 공식 초청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사가 가는 방법을 제안을 한 거고 그래서 공식 초청장이 온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빈 방문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와의 회동도 있었고요. 예. 당시 그 목적이었던 디왈리 축제 또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을 한 주된 일정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어느 문화 경제적 교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대화들도 이루어졌고요. 외교적으로 충분한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다만 타지마을 간 문제를 지금 계속 부각하면서 이거를 버킷리스트니 관광 목적에 이렇게 폄훼하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이게 논란이 끝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2020년에 최초 보도가 있었고요. 물론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청와대 측이 패소는 했지만 당사자 적격 문제 이런 게 있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정도의 논란으로 끝나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 문제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부각되면서 갑자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또 논란이 됐죠. 그런데 사실관계, 비용, 예산, 초청의 과정의 문제 다 나왔었습니다.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검의 대상이거나 국정감사의 대상일 정도의 지금 다른 문제가 남아있나요? 다 확인이 된 내용들입니다. 비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시 지금 이 문제가 나오는 것도 역시 최근에 김건희 여사 특검과 무관치 않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찌됐든 당시 모디 총리는 김정숙 여사의 방문에 대해서 특별히 본인의 트윗에 한글로 기쁘고 환영한다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한 그 감사의 인사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 당국 또 모디 총리가 원해서 했던 이 초청이었고 그 차원에서 이루어진 외교적 방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기현 변호사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다만 논란이 지금 확대 재생산된 것도 지난주 금요일에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에 여권의 악의적 왜곡이다라고 하면서 촉발된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그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얘기하는 건 회고록에 왜 개장식이라고 썼냐. 아무리 기억에 오류라도 뭔가 착공식이 실제로 허황공원 착공식인데 개장식이라고 해서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 꼭 참석해야 되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여당 얘기고. 하나 더. 배현진 의원 쪽이 지난번부터 제기했던 건 예산 신청 때는 없었다. 갑자기 타지마을 방문이 생긴 것도
나중에 껴맞추기 그 공문 아니었냐 이런 의혹도 좀 제기가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게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예비비를 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예.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계획이 없던 돈을 갑작스럽게 땡겨와서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장관급이 갔으면 2,500만 원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가면서 예. 3억 7천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비비를 3억 정도를 더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국고 손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바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지마할 같은 경우에는요. 김정숙 여사가 뭐 총리를 만나고 이런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타지마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획에도 없었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있어서의 출장 보고서에서도 타지마할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교와 타지마할의 방문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이냐. 오히려 우리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예. 김정숙 여사가 사실은 가고 싶었던 것은 타지마할이 아니었던 것이냐. 왜냐하면 일정이 끝나면 한국으로 바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하루를 더 지체한다고 해도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있어서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우리 국민 혈세로 쓰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정숙 여사 이 상황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가서 국고 손실했다라는 의혹인데 예.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의혹에 대해서 왜 수사하지 않느냐.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특검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타지마할, 인도의 세계적인 관광지 타지마할뿐만 아니고요. 이현정 의원님, 저하고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2019년 3월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방문, 2019년 6월 노르웨이 출장대 그리그의 집이라는 노르웨이의 관광 명소 방문, 이탈리아 콜로세움 방문, 특히 이집트 순방 때는 비공개로 피라미드를 찾았다. 이게 나중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타지마할뿐 아니라 외유성 출장 아니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아니냐. 사실 이런 논란은 끊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외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문을 통해서 문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인도 방문도 했지만 예. 물론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아유 다음에 좀 한번 와주십시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남아 있는 주 공문에는 예.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외교라는 게 저렇게 어떤 그냥 말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건 누가 뭐 증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이 순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불러일으킨 것은 결국은 어떤 곳에 순방 가면 그 지역에 또 왜냐하면 그쪽 나라에서도 준비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 나라도 뭐 여러 가지 인력들 동원해야 되고 뭐 준비가 많은데 유독 이렇게 특히 이제 이 당시에 그 체코를 갔을 때 프라하를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 거기에 지금 대통령도 자리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뭐 경유지로 갔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쪽이 아니라 다른 곳을 경유지로 갔어야 되는데 굳이 그쪽으로 가서 프라하를 이제 보고 왔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라든지 여기 쭉 아까 우리 했던 이집트 순방 같은 경우도 그때도 사실 피라미드 관광을 당시에 이제 수행했던 기자들이 그 뭔가 이제 가고 나면 뭔가 이제 그 이집트 가면 그쪽 한번 둘러보는 게 관례잖아요. 예. 근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다 왔어요. 예.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정숙 여사만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당시 청와대 입장은 그쪽 나라에서 자기들 홍보용으로 해서 꼭 와달라고 부탁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용이면 예. 김 여사 가는 게 사진도 나와야 되고 뭔가 알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일체 비공개로 알려지지 않은 게 무슨 홍보가 되나요? 아무한테 홍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이 촉박해서 이 수행원들은 일체 거기를 못 갔는데 예. 김정숙 여사만 따로 가고 그것도 나중에 홍보용으로 왔다 했는데 나중에 전혀 비공개로 했고 뭐 이런 정황들을 보면 결국은 김 여사가 뭔가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갔다가 좀 이렇게 간 거 아니냐. 그 논란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돼 왔고 지금도 이 의문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의 말씀 중에 좀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이른바 외유 논란, 관광 논란이 있을 때마다 사진들은 캄보디아, 노르웨이, 이탈리아 다 사진들이 있어요. 김정숙 여사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 다만 여기 보면 2022년 1월에 찾았던 이집트 피라미드 방문은 사진이 없어요. 그 이유는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공개 방문을 했습니다. 저게 해당 2022년 2월 2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이집트 측의 요청으로 둘러봤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죠. 중동 순방 때 피라미드를 비공개를 찾았던 것.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용이나 아니냐라는데 사실 사진도 안 찍혀서 그래서 당시에도 유명 관광지를 일정에 억지로 끼워 넣은 버킷리스트 논란이 당시에 있었고 이번에 타지말 말고도 특히 피라미드 얘기도 있었습니다. 좀 되짚어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있는데 그 성춘 부의장님 저희가 바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저희 뉴스 탑10에서도 이 얘기를 짚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한 일간지가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아니냐. 문재인 정부 취임 후에 19번 출국했고 김정숙 여사도 18번 해외 나들이에 동행했다. 당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저 당시에 청와대 소송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이지만 좀 그렇게 적절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저 칼럼에 동의하지 않고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언론에서는 언론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저거에 대해서 뭐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시각에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해석도 가능하겠구나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항소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때는 좀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다른 외국 정상 내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우리가 안내해서 그들이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해당 나라에서 왜 쓸데없이 관광이나 하고 왔냐라는 비판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를 역지사지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맹국인 인도에 대해서 뭐 타지마할, 뭐 다른 나라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유명 관광지는 그 나라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키우고 싶고 외국 정상이 왔을 때도 방문하고 싶을 정도의 관광지다. 이런 걸 홍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관광지를 갔다는 것만으로 공격하는 건 부적절하다. 다만 저도 이집트 방문, 그거는 피라미드 방문은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뭐 홍보라고 했지만 영상이나 사진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특검 관련돼서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는 지나간 권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가 지금 고소가 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자꾸 그 결혼 전만 얘기하는데 당선인 신문 때 명품백 받은 수수한 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복합적으로 특검에 올려놓았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성춘 부회장님 말씀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어떤 겁니까? 인도 측에서 만약에 타지마할을 어떤 본인들의 문화유산으로서 뭐 홍보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외교에 쓰겠다라고 했다면 처음에 공식 일정표에 타지마할 방문이 있었어야죠. 그게 처음엔 없었는데 이후에 김정숙 여사가 방문을 하면서 타지마할이라는 일정이 생겼고 그리고 거기에 다녀온 뒤에 우리 대한민국의 출장 보고서에도 타지마할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떠한 사적으로 갔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도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순방을 비판했던 칼럼과 이례적으로 법적 소송까지 했는데 당시에도 재판부는 이 부분을 언론사 손을 들어줬었나요? 항소했다가 소를 취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으로 촉발된 이른바 타지마할 외유 논란에 대해서 야당 내부에서도 애둘러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안 하기 위해서 모두 방탄 발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부인의 단독 개교다.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모셨던 이호 여사님도 유엔총회 초청을 받아서 연설하러 갔었어요. 김정숙 여사 특검하려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특검 다 해야죠. 김정숙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지원 당선인이. 첫 단독 외교라고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 했었는데 아니다. 이희호 여사님이 유엔 총회 초청을 받아서 연설하러 갔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비교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희호 여사가 이제 여성학이라든지 또 아동 문제나 여기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유엔 관련된 위원회에 초청이 돼서 일반 비행기를 탔습니다. 당연히 전용기를 탄 게 아니라 일반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서 유엔 총회에서 관련된 이제 아동 관련된 유엔 총회에서 관련된 기조 발제를 했습니다. 그 전에 또 이 한 주를 방문해서 인권상 수상을 했고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당시 이호 여사는
이 전용기를 타지 않고 일반 항공을 이용해서 갔고 수행원도 최소화했고 또 그 자체는 그쪽 유엔 측에서 초청을 했었고 자 이런 걸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마 뭐 이렇게 관광 가신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바로 그게 이제 이호 여사가 원래는 이호 여사가 이제 여성학 박사이면서도 또 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단독의 어떤 외교 활동이었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정숙 여사가 저게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박지원 당시 이제 비서실장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그때 이호 여사가 직접 간 거고 그때는 우리 이 전용기도 이용 안 했다. 예. 다 일반 항공 이용해서 그렇게 직접 갔다 오셨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 전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이게 처음이었다라고 하는 건지 과하게 이제 이거를 뭔가 포장하려다 보니까 처음이라는 그 이야기를 쓴 게 아닌지 저기 보시면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저 휘장은 대통령이 직접 갈 때만 쓸 수 있는 휘장이라고 그래요. 예. 저 국가의 최고의 원수 그분이 갔을 때만 쓰는 휘장인데 저 휘장을 영부인이 갔을 때 썼단 말이에요. 저것 또한 의전에 맞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용기를 탈 때는 저 휘장을 가려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예.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리나 이런 분들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 휘장을 가려야 되는데 왜 영부인이 가면서 저 휘장을 썼을까라는 데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보면 이거 타지마을 간 게 관광 명소 간 게 아니라 인도 측의 요청으로 갔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착공식인데 개장식으로 뭔가 부풀려서 얘기했다. 혹은 야권 내부에서도 박지원 당선인은 아니다. 첫 단독 외교라고 하는데 이호서가 먼저 유엔에서 연설했다. 크고 작은 오류들을 여야 할 것 없이 회고록에서 잡아내고 있거든요.